10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자, 요렇게 줄을 그어 넣을 수 있죠. 자, 줄 3개 추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돌 컨설턴트 전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주요 템플릿들, 그 템플릿에서 노션 캘린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이 템플릿들이 주요 템플릿인데 이거 외에도 30개, 40개씩 아주 많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 이 템플릿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템플릿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7번에서는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캘린더를 많이 넣었을 때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름이랑 순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제 의견을 가지고 왔고요. 8번에서는 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셨던 여러분들의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8번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템플릿이에요. 스타트업 및 소규모 조직을 위한 템플릿인데요. 이때는 할일 관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할일 관리 템플릿에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할일 관리들이 있는데 간단해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캘린더 보기를 추가합니다. 캘린더 보기에 연동되어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캘린더 보기만 추가하면 되고요. 마감 기한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업무를 완료하지 않은 태스크만 필터를 걸어두는 거예요. 필터가 걸린 애들이 캘린더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 현황을 선택하고요. 할 일과 진행 중을 선택하고 모두에게 저장,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완료가 되진 않은 데이터들만 볼 수 있습니다. 팀 리더분들은 프로젝트나 담당자에 관계없이 전체 캘린더를 완료되지 않은 할 일들만 필터를 걸어서 노션 캘린더에 넣으시면 되고요. 실무자분들은 자신에게 업무가 할당된 할 일들만 자신에게 필터를 걸어서 본인 캘린더에 넣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캘린더에서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이 캘린더의 할 일들의 일정을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이 거래처 목록에 들어와서 보드를 복제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보드를 캘린더 바꾼 다음에 레이아웃을 캘린더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이 업체, 시리얼이라는 업체에 관련된 할 일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다시 노션 캘린더의 열기 눌러서 노션 캘린더에서 업무를 보여주거나요. 아니면 필터에서 한 번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진행 현황을 체크해서 할 일과 진행 중인 것만 저장한 다음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해당 업체에 대한 달력만 내 노션 캘린더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점은 아직 이 보기 이름으로 노션 캘린더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노션 캘린더에 들어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 구분을 잘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떤 게 전체 프로젝트인지 어떤 게 내부 프로젝트인지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나 노션 캘린더와 노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구글 계정을 연동하시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 첫 번째 영상, 노션 캘린더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돌아오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는 주간 회의록 및 업무일지 템플릿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태스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캘린더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캘린더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구분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캘린더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 캘린더 추가해서 캘린더. 이 캘린더를 노션 캘린더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노션 캘린더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광고 촬영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기간이죠. 하루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현재 종료일로 캘린더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프로젝트는 기간입니다. 며칠씩 소요되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노션 캘린더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수식을 추가해 줍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딱 하나예요. 우리 수식 쉽습니다. 데이트 레인지라는 함수입니다. 데이트 레인지라는 함수고요.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면 기간을 반환하는 수식입니다. 데이트 레인지 누르고요. 시작일이라고 되어 있죠. 시작일 선택하고 종료일, 쉼표 누른 다음에요. 종료일 있죠? 종료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끝. 이제 이 속성을 캘린더 보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기간이라고 하고요. 캘린더에 와서 캘린더의 레이아웃에서 캘린더 표시 기준 있죠. 이걸 종료일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간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노션 캘린더에서는 이렇게 길게 쭉쭉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이 보기 방식을 노션 캘린더에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프로젝트의 기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제가 시작하는 날짜가 전부 다 1월 1일로 동일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일정을 바꿔야겠죠. 그러면 수식이니까 이동은 안 되고요. 그러면 캘린더 오면 얘네들이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노션 캘린더에 들어가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기간 노션 캘린더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태스크 DB입니다. 태스크 DB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타트업 및 소규모 조직 태스크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마스터 뷰에서 태스크를 볼 수 있고요. 캘린더가 없으시다면 캘린더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캘린더를 추가하신 다음에 앞에서 마찬가지로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필터를 진행 상황으로 걸고 할 일과 진행 중인 일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캘린더에서 열기 하면 완료되지 않은 할 일들만 태스크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완료되면 어떻게 되느냐? 1월 22일에 있는 할 일들을 모두 완료해 볼게요. 진행 예정을 완료로, 진행 중을 완료로 변경하면 노션 캘린더에서도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팀 리더인 분들은 프로젝트에 관계없이 할 일이 예정되어 있는 애들, 진행 중인 할 일들만 여기서 보면 되고요. 실무자인 분들은 추가로 나에게 할당된 할 일, 내가 시즌이다 그러면 필터를 하나 더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면 안 돼요. 이 캘린더에서 걸면 이 팀 리더가 연결한 캘린더까지 전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팀 리더가 이 캘린더를 연결했다 그렇다면 실무자분들은 다른 캘린더를 추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제를 해서 시즌 만들고요.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필터를 담당자로 그리고 시즌으로 걸어주고 저장 누르고 이 캘린더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시즌에게 연동되어 있는 할 일들만 노션 캘린더에서 추가로 보여지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헷갈릴 수 있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기가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우시면 팀 리더인 분이 보는 캘린더 보기와 실무자가 보는 캘린더 보기를 서로 다르게 봐서 프로젝트 일정과 태스크의 마감 기한까지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클리 플래너예요. 위클리 플래너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메인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만 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어차피 이건 저 혼자 쓰는 거니까 이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노션 캘린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여기에 제가 할 일들을 다 만들어 뒀잖아요. 빈칸을 여러분들이 볼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 둔 건데 얘네들을 다 지워야 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얘네들을 싹 지워주고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를 눌러야 이 데이터가 좀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다 안 지우고 들어가면 이렇게 다 비어있죠 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제목 없음을 다 지우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워진다고 해도 이 위클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그냥 필터 결과가 없다라고 나타날 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똑같이 할 일을 추가합니다. 똑같이 할 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1월 17일에 이렇게 할 일이 추가가 되고요. 당연히 1월 17일에도 이렇게 할 일이 들어옵니다. 혼자서 위클리 플래너 쓰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메인 페이지에서 이 제목들을 다 없애주신 후에 할 일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된다가 되고요. 완료된 일 안 보고 싶으시면 필터 추가해서 이거를 이 불표시를 할 일과 진행 중으로만 선택하신 다음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어주면 할 일만 캘린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지우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데일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데일리에 들어와서 202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지우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필터에 와서 비어있는 데이터에서 비어있는 날짜들만 싹 다 보일 겁니다. 24년에 이렇게요. 그때 이제 맨 위에 체크박스 누르고 지워주고 체크박스 누르고 지워주고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깔끔하게 위클리 플래너를
캘린더 형식으로 노션 캘린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다이어리 템플릿이죠. 2024년 마이 다이어리 템플릿이고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는 거예요.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면 표 하나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캘린더를 추가해 주고요.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노션 데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일리 데이터베이스는 별다른 속성이나 뭐 추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달성률 정도만 체크해주고 노션 캘린더에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노션 캘린더에 얘네들이 보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노션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클릭해서 그냥 노션에서 쉽게 열어준다.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다이어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딱 오늘 썼나 안 썼나 확인하는 정도? 내가 이때 다이어리 썼나?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다이어리 템플릿에서 goalDB랑 taskDB에다가 날짜를 넣고 언제까지 내가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goalDB에 들어오셔서 날짜를 추가하신 다음에 날짜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캘린더 추가해서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하면은 나의 목표를 달력에서 볼 수 있고요. 태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스크DB 들어오셔서 날짜 추가한 다음에 캘린더 추가하셔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필터링을 이용하셔서 보시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달력에서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직 등장하지는 않은 2024년 독서 기록인데요. 이게 기존에 사용했던 독서 기록이랑 거의 비슷해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혹시나 제 독서 기록 그 템플릿을 받으신 분들은 이걸 살펴보시면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기록에서 사용하는 캘린더는 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책을 다 읽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북리스트 DB 들어갈 필요 없이요. 내 서재, 다 읽은 책들을 보여주는 거죠. 다 읽은 책들이기 때문에 내 서재를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레이아웃을 캘린더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필터는 다 읽은 책이에요. 다 읽었어인 책들만 보여지는 거고요. 한 번 더 기간을 수식으로 보여드리면 전체 캘린더에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 있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수식을 추가해 준 다음에요. 수식에 아까 뭐라고 했죠? 데이트 레인지 선택한 다음에 시작일, 종료일 눌러주면 됩니다. 독서 시작, 콤마하고 독서 종료 눌러주고 완료하면은 기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기간은 이를 바꿔줘야겠죠. 독서 기간 해놓고 캘린더에 와서 캘린더의 레이아웃 그리고 캘린더 기준 보기를 독서 기간으로 선택해 주시면 해당 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는지 캘린더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다음은 비교적 오래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는 또 이것도 쉬워요. 머니라인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가계부 들어오셔서 결제일 있죠? 결제일에서 얘네들이 날짜가 찍혀 있으니까 우리는 플러스 눌러서 플러스를 캘린더로 바꿔주고요. 이 캘린더에 노션 캘린더에서 보기를 눌러주면 노션에 들어옵니다. 이제 얘가 2023년에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2023년 1월에 결제한 금액들, 결제한 내역들을 볼 수 있어요. 금액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난 금액도 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목에다가 이걸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제한 금액을 제목 옆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뭐 복사해서 써주시든 옆에다가 써주시든 두 번 써줘야 돼서 좀 귀찮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2월 23일 하면은 숫자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캘린더를 여러 개 추가해 놓고 수입은 수입만, 지출은 지출만, 뭐 저축은 저축만 캘린더를 추가해서 필터링 한 다음에 노션 캘린더에 추가하시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수입, 지출, 저축을 따로 볼 수 있고 당연히 다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는 끝! 캘린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름이 똑같은 태스크가 계속 생길 수도 있고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보기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뭐 프로젝트 위에, 태스크 위에, 뭐 태스크 위에, 뭐 마이 플래너 위에 순서는 바꿀 수 있지만 이름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나중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좀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다가 정말 좀 변태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변태는 아니에요. 참고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스트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만드는데 전체 페이지도 상관없어요. 제목에다가 줄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줄을 긋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캘린더로 만들어서 이걸 캘린더에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줄이 그어지죠. 얘를 여기 사이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네요. 아, 이름이 길어서 안 됐구나. 자, 이거 이름 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을 긋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몰래 넣어놓고 얘를 이제 중간에 두는 거죠. 어차피 얘는 안 튀어나오니까 그냥 색깔만 뭐 넣고 이제 줄을 여러 개 넣고 싶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복제해. 이렇게. 그리고 얘도 캘린더에 넣고 얘도 캘린더에 넣는 거예요. 그럼 줄이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아이, 추가된 캘린더라고 안 되네. 그럼 필터를 뭐 하나 걸면 되지. 줄이, 이렇게는 필터를 줄 1로 걸고, 여기는 필터를 줄 2로 걸고, 여기는 필터를 줄 3로 걸고, 줄 2도 넣고, 줄 3도 넣는 거죠. 왜 추가가 안 되네? 아, 10개만 추가할 수 있어. 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필요 없으신 거 제거를 좀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개면은 줄 긋는 것까지 하면은 뭐 7개밖에 안 되겠네. 줄 3개 넣었으니까 저는 10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자, 요렇게 줄을 그어 넣을 수 있죠. 자, 줄 3개 추가했습니다. 그럼 요렇게 되면은 이제 제 개인 업무, 뭐 회사 업무 이게 뭐 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줄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앞에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콘이 앞에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콘을 미리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아이콘 세트 자체를 데이터베이스 이름 자체를 미리 세팅을 해서 좀 노션에서는 통일감이 없어 보이겠지만 여기서 통일감이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세팅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름도 바꾸시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은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자주 묻는 질문이 제 유튜브 댓글에 좀 많이 달려 있어서 그걸 순서대로 가지고 왔어요. 댓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공유 기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공유 기능 일정에서는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캘린더에서 참가자를 이메일 주소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노션 페이지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다라트 템플릿에서 만들어둔 목표를 캘린더에서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뭐 만다라트 템플릿 자체가 아까 똑같았죠. 태스크DB랑 만다라트DB랑 똑같았기 때문에 태스크DB에서 날짜를 추가한 다음에 캘린더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 캘린더 연동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애플 기본 캘린더 있죠. 이 애플 기본 캘린더는 구글 계정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계정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이 기본 캘린더를 테스트라고 했어요. 저는 이 구글 계정에 있는 테스트거든요. 애플 캘린더에서 구글 계정에 일정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글 계정이 노션 캘린더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은 구글 계정 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지금 애플 캘린더 쓰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주시는 이유가 구글 계정을 안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구글 계정 또는 아웃룩 계정 이 두 개가 모든 이 일정 도구의 거의 근본과 같은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구글 계정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플 캘린더 업데이트 쓰죠? 그러면 노션 캘린더에서도 이렇게 24일 나오겠죠. 당연히 구글 계정에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애플 캘린더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에다가 일정을 추가하면 노션 캘린더에서 볼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구글에서 볼 수 없다. 그리고 애플에서도 볼 수 없다. 이고요. 그 다음에는 반복 기능 어떻게 하나요? 인데 반복 기능은 여기 상단에 반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반복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반복 마찬가지로 눌러주시고 뭐 매일, 평일, 1주, 2주 하시고 사용자 지정하시면 일정이 반복 일정으로 생성이 됩니다.
노션에서 반복하시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새 템플릿을 하고 템플릿을 생성을 합니다. 하나. 그리고 이 템플릿에 반복 설정을 걸어두는 거예요. 반복 설정.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0909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반복적으로 매일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반복 일정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도요. 구글 캘린더를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없나요? 볼 수 없습니다.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노션 캘린더라는 건요, 구글 계정을 노션 캘린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노션 캘린더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노션 캘린더는 구글 계정에 있는 일정과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반대로 노션 캘린더에 있는 내용을 구글 계정에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구글 계정을 노션 캘린더에서 볼 수 있지만 구글 계정을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노션 캘린더라는 걸 사용해야지만 구글 일정과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일정을 같이 볼 수 있다. 노션 캘린더에서 이벤트 생성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올린 영상에는 일정이 생성이 안 되는 여부가 있긴 했어요. 근데 전 다른 날 더블 클릭해도 일정 생성 다 되고, 이게 그때 잠깐의 오류였는지 일정 생성한 다음에 이 캘린더로 바꿔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 되기 때문에 오류가 수정이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 줌 캘린더랑은 연동이 안 된다고 댓글에 누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줌 캘린더는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템플릿을 노션 캘린더에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노션 캘린더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